딸기야 뭐하노? 안녕하십니까, 뭐하노 농장입니다. 자, 오늘은 3월 18일 토요일입니다. 날씨가 좀 흐려서 아침에 오늘은 저희 농장이 딸기 출하를 하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아침에 와서 날씨가 흐려서 관수량 조절을 좀 했습니다. 좀 흐린 날은 아무래도 작물이 광합성도 많이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물량을 한 2회 정도 줄였고 모종은 정상적으로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물도 사마방 지금 계속 수확 중이고요. 오늘 동영상 켠 이유는 한 3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 지금 3월 18일 제가 2월 말경에 저희 농장 매출을 대략 알려드렸는데 또 주위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금요일까지 제가 집계를 한번 해봐서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 지금 이제 작황이 막바지로 후반기로 접어드는데 저희가 지금 고민되는 게 딸기 당도나 경도 이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애에 대해서 또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앞으로 5월 초까지 저희가 작물을 정상적으로 수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응애 방제이지 않을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기 농장 매출은 지금 제가 항상 1년 목표 량과 목표 매출액을 제가 정해놓고 거기를 달성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해왔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집계를 해보니까 저희 농장이 고설 6동, 토경 3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설은 한 동에 6라인이 들어가고, 토경 같은 경우는 작은 동이기 때문에 5골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농사 경력은 지금 기농에서 한 10년 차 되지만 고설 수경 재배를 한 건 지금 3년 차고, 나머지는 토경 재배를 계속 해오고 있고, 그래서 해마다 해오지만 수경 재배가 또 농사가 잘 되고 또 하늘도 좀 운이 좀 따라줘서 목표액을 그때 말씀드린 건 한 동당 4천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대략 한 80% 이상은 달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경재배 고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500만 원 조금 넘은 것 같고, 토경 같은 경우는 지금 1,400, 1,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제가 저희 6동 동당 4천만 원, 작은 동 3동 2천만 원 해서 토탈 저희가 1년 이 딸기 수확으로 매출 목표가 3억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 80%에서 한 85% 사이 달성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정상적으로 사마방을 수확을 하고 있고, 5월까지 잼까지 다 포함을 하면 목표한 금액은 올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경매가를 보니까, 공판장 경매가를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세일이 들어갔는지 이런 거는 자세히 안 알아봤지만, 요즘 유튜브를 하면서 과일을 도매하시고 직접 과일 가게를 부산에서 몇 개 운영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하고 이제 가끔 실시간도 제가 그분 거 시청하면서 어떠한 과일이 잘 팔리는지 이런 것도 보고 물어보고 서로 궁금한 것들을 공유하면서 느낀 건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해마다 이맘때 되면은 딸기 양보다는 대체 과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딸기가 의외로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분 말씀으로 한 3월 말까지, 이제 경매장에서도 그러고 3월 말까지 이 보합세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그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항상 딸기가 이제 후반기 정도 되면은 당도나 경도나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떨어지고, 또 대체 과일들이 나옴으로써 딸기 가격이 떨어지는데, 지금 바나나
오렌지, 그리고 참외, 요런 것들이 지금 사과, 뭐 요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가격이 엄청 높게 형성이 돼 있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마땅히 사 드실 과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짭짜리 토마토 대저에서 나오는 부산 근방에 있는 그거를 이제 대체 작물로 하시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는 딸기가 괜찮고 또 이제 경매장 같은 경우는 딸기 양이 지금 전차적으로 지금 줄고 있는 추세래요. 그래서 뭐 작은 담화하고 큰 담화 그리고 사마방이 좀 기형가 많이 나오신 분들이나 좀 늦게 나오신 분들은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물론 사마방도 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상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딸기 가격은 앞으로 한 3월 말까지는 계속 괜찮을 거다 이런 예상을 하고 또 그 중에서도 가격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경도도 있고 당도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우선적으로 우리 공판장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당도보다 경도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딸기라도 그 딸기를 타왔을 때 그 딸기가 하루 이틀 지나면 상해버리는 딸기는 그 딸기보다는 5일 6일 가는 딸기가 그 딸기 구매를 하는 도매 상인이나 소비자에 가기 전까지 그 가게 사장님들이 선호하는 딸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경도나 당도 이런 부분에 유튜브나 이런 여러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저도 가끔 시청을 하지만 제가 몇 년 동안 지금 농사를 해오고 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예. 누구를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정상적으로 작물을 키우면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농가 경영비 부분인데 우리가 양액 처방을 받고 여러 가지 원소를 작물에 필요한 원소를 처방을 받고 작물을 공급을 하잖아요. 비료를. 근데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다른 그거 외에 다른 어떤 영양제나 이런 것들을 써서 당도나 경도를 올리는 게 과연 중요할까? 그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라는 것은 항상 의문점이 있고 또 제가 동당 4천만 원 작년 같은 경우 4,700만 원까지 매출을 올리는 데 있어서 저는 배양액 쉽게 말하면 양액 처방 받은 거 외에는 따로 거기에 다른 물질을 넣어가지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도 충분히 가능하고 중요한 거는 그 여러 가지 성분을 어떻게 작물한테 최대한 잘 흡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로초처럼 평생 죽지 않는 불로초처럼 그런 불로초를 찾아서 막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게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물론 작물이 안 좋고 급격하게 딸기가 물러졌을 경우 어떠한 약재를 연면 시비를 해서 그 당시 상황만 미봉책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상황은 있을 수는 있겠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뭘 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당도나 경도 부분에 대해서 막 좋아지냐? 저는 그건 항상 의문점이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당도는 나오고 경도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 거고 지금 이 시기에 경도 딸기가 너무 익어요, 물러져요. 요거 전에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딸기가 물러져서 어떠한 단단해지는 비료나 영양제를 주고 당도가 떨어졌다고 해서 어떤 걸 옆면으로 치거나 따로 넣어서 당도를 높이는 방법은 저는 그게 먼저는 아닌 것 같아요. 경도 같은 경우는 지금은 가장 큰 포인트는 빨리 따는 거예요. 빨리 따는 거. 일손이 없다? 그거는 딸기를 생각하는 게 일손을 더 구해야 되는 거고 일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적정한 지금 동수를 재배를 하고 있을 때 어느 정도는 이제 과감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해마다 한 3월 이 정도 되면 토경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 저희가 인력이 도와주는 친구들이 3명인데도 딸기가 많이 달리면 고설 6동 잎 가리고 전잎 가리고 적과하고 하는데 또 모종을 저는 또 자가용료를 하기 때문에 토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거의 그냥 놓은 상태에서 나오는 거 따고 잼 따고 요런 식이고 나머지 고설 6동에 장기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결국은 5월까지는 이 고설 6동에서 작물 수익을 장출을 하면서 모종동에 이제 관리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거고, 딸기가 물러지기 전에 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물러지기 전에 빨리 따야 되지만 당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딸기가 익으려면 보통 적산 온도가 한 600도 정도 축적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날씨가 이렇게 올라가면 평균 온도가 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15도면 대략 한 40일 있다가 딸기가 익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17도, 18도 되면 그만큼 딸기가 익는 시간이 단축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차기 전에 익어버리니까 당도가 안 나오는 그 원인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당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다 모든 게 광합성이잖아요. 햇빛을 잘 받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이 천천히 익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천천히 익게 해줘야 되는 평균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많지는 않다. 그게 하나가 뭐 차열막이 됐건 차광제가 됐건 차열제가 됐건 간에 빨리 해주고, 또 야간 같은 경우에 그날 날씨 온도를 잘 파악을 해서 측창을 닫을 것인가 말을 것인가, 그리고 일중만 닫을 것인가 이중만 닫을 것인가, 수막을 틀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주간 온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측창을 최대한 개폐하고, 그 상황에서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바닥에 물을 뿌려준다거나, 바글바닥에 물을 뿌려줌으로써 광합성하는 시간에 증산작용을 활발하게 해주면 뿌리가 그만큼 수분 흡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잘 뿌리를 흡수를 하기 때문에, 그때 적절한 공급 EC와 pH로 양분을 적정한 시간에 계속 주면서 그 물을 흡수할 때 그 물에 있는 이온들, 우리 아까 말씀드린 처방받은 14가지 원소들이 잘 골고루 흡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돼서 딸기가 보통 뭘로 구성되어 있죠? 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물이 대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80%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물이 전달이 잘 되면 뿌리에서 물을 빨아 올릴 때 물에 녹아있는 이온들, 비료들이 흡수를 해서 열매 쪽으로 가고, 잎 쪽으로 하고, 줄기 쪽으로 하고, 뿌리 쪽으로 하고 해서 성장이 됐을 때, 열매가 달렸을 때는 열매 쪽으로 70%, 75%의 양분이 갈 때 물이 잘 이동을 해야만이, 칼슘 같은 경우는 물 따라 이동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물 따라 칼슘이 잘 가면 우리 양액 처방전에 질산칼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처방되어 있는 비료 이온이 잘 흡수될 수 있게끔, 그리고 열매 쪽으로 잘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가면 결국은 물이 따라서 가기 때문에 칼슘이 이동이 되면 경도 또한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익는 속도도 최대한 주야간 측창이나 이런 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주 동안 측창을 안 낸 지가 좀 된 것 같은데, 날씨 보고 6도, 5도, 하우스 안에가 오늘 5, 6도 정도 되면 사마봉 수박 추정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이미 최대한 평균 온도를 낮춰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도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하우스 시설로 치면 토경을 하다가 고설로 재배를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설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충분히 상위 몇 프로 안에 드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걸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작물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임시방편으로 해서 사람이 아프면 링겔 맞는 효과로 쳐가지고, 이것도 다 농가 경영비고, 또 칼슘이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모든 작물은 또 기량작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냐. 그러려면 좀 더 또 깊숙하게 어떤 이론적인 부분도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응애 방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토경하고 고소를 지금 재배를 하고 있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일 도와준 친구 2명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고설 지금 이 시기에 작물을 강적여벌하고 적화를 하고 요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딸기 따지고 수확하는 데에 일이 밀려버려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육묘를 하기 때문에 거의 좋은 상품을 만들 수가 없다고. 그런 구조에서도 지금 매출이 좋았는데, 이제 3명이 되다 보니까
고설 같은 경우는 입작업 다 됐죠. 적과 저격 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수월해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응애는, 지금 이 시기에 응애는 아무리 좋은 약기로 치는, 3일 간격으로 3번 때리고, 4번 때리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전입을 먼저 깔아줘야 돼요. 제가 그때 저번 촬영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베드에 양쪽으로 우리가 모종을 심었을 때, 이 중앙 부분, 이게 누워있는 잎들을 안에 대부분 응애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을 쳐도 뒤집지 않은 한은 응애가 맞아서 죽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밀도수를 줄이기가 어렵다고. 그리고 다 예를 들어 100개 중에 내가 응애를 90개를 잡았고 10개가 남았으면 지금 같은 온도 20도, 25도 막 하우스 안에 온도가 올라가면 이게 기압수적으로 늘어나고 밀도를 못 잡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은 저격부터 해줘야 돼요. 그 가운데 있는 저격들을 빨빨빨 싹 강저격을 해줘도 날씨 조건이 워낙 좋기 때문에 잘 양분 공급 잘 해주고 온도 맞춰주면 속림이 빨리빨리 전개가 돼. 그래서 적정한 연면적 지수를 내가 생각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맞춰 따라간다고. 그리고 저격을 해주는 순간 또 그 부분에서 새뿌리가 나고 부정근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응애 부분은 어떠한 약재를 쓰냐, 식물질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생각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격 작업을 먼저 해주고 난 다음에 응애약을 강하게 한 2번 정도 쳐주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분들 되게 보면 응애가 물약으로 쳤네, 연무기로 쳤네, 그래도 안 죽네, 이 약이 어떠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이 저격부터 해라. 전입부터 깔이고 강저격을 한 상태에서 응애약을 쳐라. 응애가 대부분 보면 세입에는 잘 안 붙어 있거든요. 전입에 많이 붙어 있고 노엽에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그렇다고 일꾼이 없어서 못한다? 이건 핑계예요. 그러면서 응애를 어떻게 잡아? 그러면 하루 딸기를 안 따고 훑어내고 잼으로 훑어내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사람을 써서라도 아니면 사람이 없으면 내가 직접 잎을 까리고 응애를 쳐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한 저희 하우스 지금 매출 그리고 딸기 당도와 경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응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점은 그거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시설 하지만 시설이 우리가 하우스를 짓는 데 있어서 지금 구조에서 스마트팜이 되지 않는 한은 또 스마트팜이 되는 것은 투자 대비 수익률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같이 단동이나 연동해서 하우스를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하우스 시설이 안 좋아서 내 농사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조금 버려주시면 좋겠고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당도 경도 걱정하시고 칼슘제 가져가서 연면 시비하고 따로 인산칼슘 밀어넣고 이거 하기 전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따야 돼요. 빨리 따야 돼요. 그러려면 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이하방에서 3하방 넘어갈 때는 적화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런데 그러려면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작물은 2하방 따고 중간에 약간 그 적과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생겨요. 그때 못하면 놓치면 못해. 근데 그 타이밍에 인력이 확보가 돼서 그걸 잘 배정을 해가지고 해줘야 돼. 그 시기가 지나면 못한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가서 단단하게 해주세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키포인트는 빨리 따면 돼요. 빨리 따면. 이게 1번이에요. 일이 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훑어내고 다시 자열제나 차광막을 치고 이제 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좀 늦다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저는. 왜냐면 이제 적상 온도라는 게 있고 딸기 1차 비대기, 2차 비대기라는 게 있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 주간 기온은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딸기는 더 빨리 익을 것이고 그러면 당도는 떨어질 것이고 경도 또한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힘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일평균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간 기온이 올라갔을 때 최대한 그나마 작물의 온도를 떨어질 수 있는 게 바닥에 물 뿌려서 습을 유지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증산작용을 잘 해서 햇빛 잘 받게 해서 증산작용이 잘 되면 뿌리가 그만큼 물을 많이 흡수할 거니까 그 흡수할 때 적정한 공급 EC나 pH를 공급을 해주면서 ZZT 공급을 해주면서 그 뿌리에서 물을 흡수할 때 물 따라서 같은 물에 녹아 있는 이온들이 흡수가 되면 경도도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천천히 익으니까 당도도 좋아질 것이고, 이게 기본 팩트예요. 이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간에 환기를 올려놓고 야간에 내릴 것인가 올릴 것인가 1, 2주만 내릴 것인가 수막도 돌려야 될 것인가, 이거는 하루하루 내 지금 작물을 키우고 있는 지역이나 내 하우스 환경 온도에 따라서 내가 조절을 해야 된다. 만약 그냥 세팅만 해놓고 나몰라라 해가지고 딸기가 안 나와요, 기형과가 나와요, 이런 거는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나중에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것은 자기 욕심이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또 지금 이제 육묘 시기가 돌아왔어요. 자가 육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상토 배지를 안 쓰고 안면 배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야간 온도가 조금 올라간 상태에서 작물을 심으려고 지금 날씨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안면이라는 물질이 불에 이렇게 닿으면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외부 온도도 중요하지만 딸기 같은 경우는 근권부 온도가 중요하잖아요. 근권부 온도가 일반 상토를 쓸 때보다 제가 실험한 바로는 4도에서 6도까지 차이가 나니까 여름에는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 빨리 심어버리면 저녁 온도가 많이 떨어졌을 때 안면 같은 경우는 더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뿌리 쪽에 아무래도 뿌리가 깨어나는데 더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조금 늦추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든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우스 안에 배지를 코코피트를 쓰냐, 피트분스를 쓰냐, 혼합상토를 쓰냐, 안면을 쓰냐, 요것도 정답은 없어요. 다만 코코피트를 쓰는데 어떤 분은 석동에 1,몇백만 원을 쓰는 분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한 동에 코코피트를 100만 원도 안 들었는데 누가 농사를 잘 지냐? 결론은 비싼 상토를 쓴다고 잘 짓는 게 아니고 싼 상토를 쓴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다. 결론은 그 상토를 쓰는 데 있어서 그 상토의 특성에 맞게 내가 물 조절이나 함수율 조절이나 여러 가지를 내가 파악을 잘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좋은 상토도 가장 나쁜 상토도 없다. 결론은 그 상토에 맞게 상토의 성질을 잘 파악을 하고 그 상토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함수율이나 이런 것들을 다 어느 정도는 내가 습득을 하고 인지하고 있을 때 관리가 잘 되고 거기에서 좋은 작물이 나오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가 좋네, 어떤 상토가 좋네 찾아 나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오랜만에 촬영을 하면서 말이 많아졌는데, 여러분도 남은 작기 동안 딸기 가격 괜찮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또 한편으로 자가용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본포 배지, 어미보 배지 소독, 자묘 트레이 소독 이런 거 잘 준비하신 다음에 날씨 상황 잘 맞춰서 또 올 한 해 잘 준비해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조만간 또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들하고 자리를 한번 마련할까 해요. 그래서 육묘 시기가 되면 본격적으로 작물이 수확이 마무리가 될 때쯤 제가 유튜브 공지를 통하든지 아니면 이제 연락을 취해서 저희 농장에서 한번 모여서 간단한 식사하시면서 또 우리 딸기에 대해서 많은 공유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만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